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개정될 예정인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개정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농지법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야 이제 농지법 개정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농지법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농지법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단계 더 상위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그만큼 이제 상위 규제,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보존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인 식량, 먹는 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가 있다. 보시면 그 위에 농지에 펜션을 짓는다든지 또는 이제 창고를 짓는다든지 또는 이제 주택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농지는 아무래도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담당하는 귀중한 자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펜션을 지어버리고 창고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농지 전용하는 허가를 꼭 받으셔야 돼요. 대신에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부담 금액을 납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할 수 있게끔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공시지가 30%가 5만원을 넘어갔을 때는 최대 금액을 5만원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20만원이다. 그래도 5만원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2만원이다. 그러면 2만원만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상한선이 5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이제 공시지가 30%. 결론은 최대 금액을 측정했을 때 5만원만 이렇게 납부하면 되니까 우리가 3.3제곱미터당 이제 한 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평에 대한 금액이 16만 5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기적 농지 매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서류 신청서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그 다음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을 허용한다. 그래서 보통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 이제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랑 플러스로 이제 농지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러한 계획서도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는 매수인이 직접 해당 동사무소 가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는 투자 위주로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대리 발급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농지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예정입니다. 예정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는 2021년 우리가 올해 작년이죠. 저번 달이죠. 7월 23일 날 이렇게 배포를 하였고 이렇게 3건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대한 개정된 법률은 총 3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법 보통 이제 농지 사기 전에 취득에 관한 법률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체법, 그 다음에 농지를 사고 나서 이렇게 유지할 때 그러한 법률이고, 이렇게 농어촌 공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농지를 관리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총 3건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 경영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행은 우리가 취득 면적이나 뭐 노동력, 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농지 소유 이용 실태 뭐 이러한 간략하게만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사실 농업 기계 확보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기존의 농지 소유를 안 하시고 이용 실태를 처음 해봐도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되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이라든지 영농 경력, 그 다음에 영농 거리, 내가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리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졌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재직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의사 변호사인데 뭐 농사를 짓는다,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직 증명서를 꼭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협 경영체 등록증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납부가 아니고 제출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될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농지 취득을 하려고 하면 아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하셔가지고 농취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증명이 안 되면 농지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 체험이라든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농지위원회 심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보통 동사무소에서 농취증,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 땅을 사서 하면은 농취증 발급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투기 우려 지역 등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지자체에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해당 시나 구, 읍, 면사무소에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자체가 한 필지 공유 소유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에 공동명의 7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2~3명 정도 공동명의 많이 들어가는데 7명, 10명, 20명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제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 내용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이 이제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했을 때는 농지를 추가적으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3회 걸렸을 때 농지 추가 취득을 아예 못하게끔 막는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농지 이용 소유 현황을 조사를 했을 때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바로 강제 처분이 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현재로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뭐 휴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1년 더 이렇게 휴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의무 기간들을 다 줬었는데 그런 이제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땅을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하겠다. 이 내용도 굉장히 강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제 우리가 처분을 안 했을 때 매년 1회 강제 이행금을 이렇게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 기준이 보면 보통 공시지가의 20%였어요. 그런데 공시지가의 20%에서 25% 상향하도록 하며,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0,000원이다. 감정평가가 1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높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25%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강제 이행금에 대한 세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 관련해서 불법 취득, 임대차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 원부를 필지별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농업경영체법을 한번 살펴보면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 설립을 할 때, 농업법인 설립할 때 이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향후에는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 전에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설립하려면 이제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설립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농어촌공사법인데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취득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이 금지가 되는데 이제 해상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이 금지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했을 때는 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그래서 봐주지 않겠다. 부동산업에 농업법인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취득했을 때 그래서 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즉시 적용한다고 합니다. 봐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재직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농지를 살려면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행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해당 시군구 또는 이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인해서 발급해 주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엄격해졌죠. 그리고 지분 소유에 대한 내용인데 땅 한 필지당 최대 7명 공동명의로 공유가 이하로만 가능하고 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7명이 되면 안 돼요. 이상이 8명, 10명을 살려고 하면 지금 못 사게끔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필지를 잔잔하게 분할해서 여러 명을 넣어서 파는 기획부동산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한 필지에 7명이 만약에 취득했을 때는 모두 필지에 대한 위치를 특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땅이 있으면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이렇게 해서 7명의 위치를 다 특정해서 증명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졌죠. 그 다음 이제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시에는 1년 이상 미운영 시
시정 명령을 하고 3회 이상 어길 시에는 추가로 농지 취득을 못하게끔 막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1회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엄격한 내용이죠. 적발시 즉시 처분입니다. 기존은 농사를 안 지어도 1년을 봐주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휴경을 한다 했을 때 1년을 더 연장시켜주고 이러한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적발시 그냥 즉시 처분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적발되면 그냥 바로 팔아야 됩니다. 굉장히 엄격해졌죠. 그리고 이제 농지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원래 20%를 매년 1회 이렇게 납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해서 25%로 납부할 수 있게끔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5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이 10만원이다 이렇게 과정을 하면 1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25%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제 누군가에게는 불안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규제가 가해지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 모든 정책은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도 잘 공부하셔가지고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저는 창고라든지 주택에 있는 촌집, 도시지역 주거지, 나대지 이러한 땅들이 점점 귀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